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씨.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어떤 전쟁이냐고요? 바로 어제의 나와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두려는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좀 변했다. 예민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불안해하는 건 애석하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한다는 걸요. 여기에 내부의 적까지 합세합니다. 1시간 동안 쇼츠를 보다 보면 나 자신이 괜히 초라해지고 딱 10분만 쉬고 해야지 하다가 하루를 통으로 날려버리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거대한 저항을 억지로 이겨내려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도 다시 피어오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정독대입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생기는 순간 필연적으로 저항이라는 그림자도 같이 태어난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저항이라는 놈은 편식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술 마시고 게임하고 늦잠 잘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려고 운동화 끈을 묶을 때,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 때, 그때만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잖아. 이거 한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어? 그냥 내일부터 해. 즉,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는데 미치도록 하기 싫고 두렵다면 축하드려요. 그게 되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저항이 느껴진다는 건 그 일이 여러분 영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1년 전에 마음먹고 러닝을 하다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로 운동과 담을 쌓고 살다가 새해 메타를 빌려 이번에 다시 러닝을 시작하려 했는데요. 저는 오늘 당장 시작해야 했지만 러닝화도 안 신고 있었고 두꺼운 패딩도 불편했습니다. 시간도 저녁 시간이라 한때 공복 러닝을 즐겼기에 오늘 뛰기에는 여간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제 발목을 약간 삔 상태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뛰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하필 이 책에 관한 컨텐츠 초고를 적는 날이었다 보니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책에서는 아마추어는 독감에 걸리면 하지 않을 핑계가 생성된 것이지만 프로는 독감에 걸린 것과 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러닝화가 아니면 어때? 기록 세우는 것도 아닌데 패딩은 잠깐 트렁크에 넣어두고 뛰면 되잖아. 어제 발목이 삐었으니까 오늘은 좀 슬로우 러닝으로 5km만 뛰자. 내일 뛰는 것보다 지금 뛰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저항이라는 건 즉각적인 만족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성장, 건강 또는 신의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혼, 출산, 관계, 글쓰기, 그림, 영화, 춤 외에 독창성을 요구하는 모든 창작 활동, 창업이나 사업, 다이어트, 운동, 해로운 습관이나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것, 그리고 모든 형태의 교육, 마지막으로 역경 앞에서도 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저항은 어디에서 좌표를 찍고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개 이런 저항을 외부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배우자나 상사, 내가 부양하는 아이를 탓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 좌표를 찍고 다가온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저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른바 개바구니 이론 아시나요? 양동이에 개를 한 마리만 넣으면 기어 나오지만 여러 마리를 넣으면 서로를 잡고 끌어내리느라 한 마리도 못 나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책을 읽고 사업을 확장하려 했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대놓고 욕하는 악플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아낀다며 걱정해주던 지인들이었죠. 독대야, 너 요즘 얼굴 안 좋아 보인다. 좀 적당히 해. 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갑자기 왜 그래? 그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지인들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저 말을 해석하는 건 나 자신, 즉 저항이고 그 저항은 내가 이겨낼까 두려운 겁니다. 저항이 무서운 건 나와 1대1로 싸우려 들지 않고 자꾸 동맹을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기분이 들쑥날쑥해지고 시무룩하거나 심지어 아프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전 같지 않아. 너 많이 변했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응은 더 괴이하고 더 감정적입니다. 내가 변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안전한 바구니 안으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 익숙한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이건 부부, 친구, 심지어 가족 전체가 나를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익숙한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맹을 맺은 관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깝고 나를 무너뜨리기에 적합한 사람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바구니 속에서 썩어갈 것인가,
것인가? 아니면 발목을 잡는 집게발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전쟁인 거죠. 저항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내 지인들이 나쁜 게 아니란 얘기죠. 외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저항이 위증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유할 겁니다. 강도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돼서 나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속이려 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헛소리를 늘어놓는 상대가 저항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죠. 우리는 이 저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범적인 자본주의자, 훌륭한 소비자, 이 두 가지 훈장을 얻게 됩니다. 자기훈련, 인내, 성실한 노력은 버려두고 그저 하나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저항과 상업주의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잃고 인생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저항을 극복했거나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고 해요. 나는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을 저 사람은 가능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나 자신의 저항과의 전쟁보다 덜 두렵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의 저항은 사랑을 일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배우자의 열정에 숭배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빛을 보고 자신도 작은 것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게 그 배우자에게도 나에게도 더 좋은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항은 단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혁신적인 꿈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할 때, 한 단계 성장하려 할 때, 비로소 그때 저항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값이 지불돼야 할 것이며 기한이 촉박하고 환불도 안 된다고 협박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술자리, 그저 편안한 모임, 시간을 잡아먹는 의미 없는 휴대폰과 향락들에 있어서는 무료 티켓을 주며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응대해줍니다. 광고, 영화, 게임, 쇼폼, TV처럼 우리를 조종해온 각본에서 우리는 불안을 가처분 소득으로 상품을 구입하면서 해소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항은 우리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거죠. 무료 티켓을 거절하고 성장의 길에 억지로 내 몸과 정신을 꾸겨 넣었어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전에 다다를 때 다시 한번 저항의 앞을 가로막거든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여기서 모든 아마추어들이 무너지고 프로는 이 마지막 반격을 알고 있죠. 저자는 딱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프로가 되어라. 아마추어는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분이 내켜야 일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는 그냥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오늘 몸이 좀 으실으실한데 라고 결근하나요? 안 하죠. 상사가 무서워서든 월급 때문이든 그냥 출근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 유튜브, 공부, 그걸 취미로 대하니까 저항한테 지는 겁니다. 그걸 직업으로 대하세요. 해답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 영감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영감이 오게 만드는 것, 그게 프로이고 그게 저항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미 현업인 작가인 사람들만 아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글을 쓰는 것보다 책상에 앉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나를 의심하는 것은 좋은 동반자가 되기도 해요.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 내가 작가라 불리는 게 맞을까? 가짜 혁신가는 확신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진짜 혁신가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자기개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장의 단계에 있을 때 주변에 인정을 바라시나요? 단합을 핑계로 워크숍을 제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지지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지지를 구하는 것은 마치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을 곁에 모아두는 것과 같다. 이것은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막상 배가 떠나는 순간이 오면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부두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뿐이죠. 마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화폐 같은 일입니다.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약해지고 스스로 해야 하는 힘을 잃는 일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 건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입을 다물고 은밀하게 고독하게 그 일에 전념하는 것뿐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함께 그 길을 걷는 동료뿐입니다. 자, 그럼 프로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부터 프로의 특징을 나열하겠습니다. 프로는 두려움 앞에서도 행동합니다. 프로는 핑계대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합니다. 프로는 미리 준비합니다. 프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프로는 도움을 구할 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창작 도구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프로는 실패나 성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로는 역경을 늘 견딥니다. 프로는 남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는 다른 프로를 알아봅니다. 자, 나열하고 보니 특별하거나 비범한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를 프로로 보는 것, 그리고 의지, 그 의지에 맞는 행동,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 전 직원들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너 자신을 프로라고 생각하니? 놀랍게도 모든 동료가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아직 멀었죠. 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틀렸어. 너희는 이미 프로야. 지금 당장 이 업무를 너희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현장을 너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없어. 그래서 너가 프로라는 거야. 스스로를 프로라고 믿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고객이 너를 믿고 지갑을 열겠어? 설령 네가 지금 잠깐 거쳐가는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상상해봐.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평생 살 집을 짓는데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겠니? 착각하지 마. 프로가 된다는 건 엄청난 자격증이나 모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프로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 순간 비로소 너는 프로가 갖춰야 할 지식과 태도를 공부하기 시작할 테니까. 진짜 시작은 네가 너를 믿는 바로 지금부터야. 그리고 네가 프로라는 것에 비평과 비난을 쏟는 사람들은 네가 더 성장해야 하는 이유일 뿐이야. 네가 프로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겁쟁이 사자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자는 여행 내내 덜덜 떨며 자신이 겁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적에게 달려들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라고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무모함이거나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진짜 용기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다시 저항이 찾아오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흔든다면 가볍게 웃어 보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기 있는 프로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비밀도 특별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화를 쏠 때 바람의 저항이 거셀수록 시위는 더 팽팽해져야 한다. 고통에 못 이겨 줄을 놓아버리거나 긴장감에 숨을 고르지 못하거나 줄이 끊어질까 걱정하며 망설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마추어라 부르고 그런 활과 화살을 두고 관상용이라고 전시한다. 하지만 프로는 그 지독한 긴장감을 끝까지 버텨내어 기어이 화살을 관역에 던져넣는다. 먼지 쌓인 장식품으로 잊혀질 것인가, 아니면 전장을 가르는 화살로 기억될 것인가. 승리는 언제나 터지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자들의 전유물이다. 바람은 불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겁이 날 것이다. 그때 이 한마디로 시위를 끝까지 당겨라. 어쩌라고.